네, 여러분,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업 동아리에서 만난 갑가을 2,500만 원씩 출자했다. 자본금이 5천만 원이면 소규모 회사고, 소규모 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입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현재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 그리고 2조 원 미만인 상장사. 얘네들은 특칙이 있는데요. 이런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근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요. 두거나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 조문을 좀 확인을 해보면 상장사 특례 규정 중에 여기 내려가시면은 네, 상근 감사에 대한 얘기 여기 542조의 10에 있거든요.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사 요거는 이제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해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근하면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 그러니까 상근 감사를 한 명 이상 둬야 하고,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절이라고 하는 거는 13절 상장사 특례에 대한 절을 말하는 거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이 절도 13절입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감사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건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 13절에서 말하는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얘기는 요 542조의 12에서 말하는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두는 얘기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좀 해석이 약간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그것까지 뭐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아무튼 이 542조의 12에서 말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41번 보겠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주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하는, 그러니까 100분의 3까지는 행사할 수 있고, 이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 여기 이제 맞는 내용인데요. 요 선임의 경우에만 행사하지 못하고 해임 시에는 의결권 제한이 없느냐? 선임 시에만 의결권 제한이 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비상장사에만 적용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문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신주 발행 전에 감사 선임할 때 일반 규정에서 주주총회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100분의 3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고요. 낮은 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정관에서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높은으로 나오면 틀린 거고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임만 의결권 제한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비상장사뿐만 아니라 상장사도 일부는 선임에만 그렇게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장사 특례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자, 542조의 11부터 한번 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사, 이건 이제 대규모 상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를 말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입니다. 그럼 감사를 둘 수가 없겠죠. 그리고 2항은 감사위원회 설치 요건입니다. 특히 2호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회이사일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상장사만 감사위원회가 설치 의무인데 그 대표는 반드시 사회이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42조의 11을 보시면은 542조 11 1항의 상장사, 그럼 대규모 상장사가 되겠죠. 얘네들은 393조 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총에 있다. 393조 2가 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위원에 대한 선임 권한은 이사회한테 있어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에는 위원회, 특히 요거 위원회 중에 감사위원회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거는 주총한테 있어요. 그리고 542조의 11 1항에서의 상장사, 이 대규모 상장사는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이사 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를 먼저 뽑고 나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되면은 이사 자격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로 뽑으려고 이사로 뽑았는데 여기서 잘려도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서에서 감사위원회 중 한 명, 이거 분리선임인데요, 이게.
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가 있고요. 한 명은 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뽑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 사망에서 이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 얘네들이죠, 얘네들. 분리선임한 애들은 해임할 때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그럼 분리선임되지 않은 애들은 이사의 지위를 잃어버리지는 않는 거죠. 감사위원은 특별조리로 해임할 수가 있고 주총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1항에 따른 감사위원을 선임 해임할 때 100분의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고 정관에서 또 낮은 보유 비율을 정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내용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은 상장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뭐냐면 상장사는 얘기가 없어요. 상장사는 총회 목적상으로 이거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인데 감사 선임, 감사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랑은 별도로 상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오사이조의 12가 쭉 대규모 상장사 얘기가 나오다가 그냥 일반 상장사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상장사의 감사위원회는 447조의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 이것도 이제 일반 상장사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죠. 대규모 상장사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인데 사항은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준용한다.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준용한다. 사항이 뭐였죠? 100분의 3까지만. 그러니까 대규모 상장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서 뽑거나 자를 때 100분의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해임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7항에서 일반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이걸 준용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해임할 때도 의결권이 제한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선임할 때만 의결권 제한이 된다는 얘기는 비상장사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상장사의 경우에는 대규모 상장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뽑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상장사에서 감사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주총에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 자, 그다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주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에서 제외된다.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명문의 규정에서는 얘네들을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판례 해석이고 명문의 규정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서만 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의결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371조 보시면은 2항에서 371조가 정족수 계산하는 건데 1항에서는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 안 하는 애들 그리고 2항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의미는 뭐 직접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얘는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서만 빼고 발수에는 넣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2항은. 근데 2항이 368조 3항이면은 특별 이해 관계인 그리고 네 409조 2항이면은 감사 선임할 때 의결권 제한 그리고 542조 12사항이면은 감사위원회를 추천해서 뽑을 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이해 관계인이랑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서만 빠지잖아요. 명문의 규정은 이렇거든요. 근데 왜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느냐? 자,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이제 발주가 100주고 90주가 이제 갑한테 다 집중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발주의 3%니까 3주를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87주를 행사할 수가 없고 이 87주를 아까 보셨던 명문의 규정에 따르면 출석 주주 의결권 수에서만 빠집니다. 근데 선임결이면 보통결이잖아요. 그러면 과반 4분의 1인데 명문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지 못하는 이 87주를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게 되면은 이게 100분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행사할 수 있는 3주 나머지 10주를 합쳐도 4분의 1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판례가.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 상법이 개정됐느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개정이 될 때 이 조문을 바꾼 게 아니죠. 371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신구법 비교를 좀 보시면 이 이전입니다. 네, 내용을 좀 보시면 409조에 이런 내용을 좀 넣었어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368조 1항에도 불구하고 368조 1항은 그 주주총회 보통결의거든요. 보통결의면 이제 과반 4분의 1인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분의 1의 문제 있죠. 이 4분의 1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이걸 적용 안 하고 그냥 나온 사람의 과반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의결권 행사 방법에서 서면 투표의 경우에는 정관 규정이 필요하지만 뭡니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만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 같이 좀 이상한 애들, 얘네들 같은 애들은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요걸 원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상법의 근거 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내려가시면은 감사위원회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을 두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8항에 이제 신설된 내용을 보시면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하도록 한 경우에 36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랑 똑같은 취지의 규정을 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372조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판례가 이 371조의 이 부분을 억지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항으로 넣어서 해석했을 때의 상황과는 달라졌죠. 상법을 개정해서 그걸 이제 해소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도 이 판례가 이 개정된 상태에서도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무튼 판례가 이렇게 판시한 적은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자, 543번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를 구성해야 되고 일반적인 위원회는 2명 이상인데 얘만 그렇죠. 그리고 사회이사가 3분의 2이어야 된다. 이것도 매우 잘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감사위원회 결의는 다른 이사회의 위원회 결의와는 달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원회는 이사회가 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감사의 재직 중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이사랑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자, 546번. 자,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랑 동일하죠. 감사의 책임은 발주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을 하는 A회사가 상장된 지 3년 매년 높은 배당 가능 이익 그리고 세금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입니다. 1천억 원 이상이고 이조원이 안 되죠. 그때 사회이사를 대표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회를 강제로 설치하도록 해서 하는 회사는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밖에 없어요. 자, 548번.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감사를 따로 둘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둘 수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둘 다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있습니다.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상장사에서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거죠. 자, 550번 보겠습니다. 상장사로서 자산이 500억 원인 A회사의 정관에는 감사 선임에 관해서 주주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의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3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서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정관 규정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 여기 강행 규정이 되겠죠. 이 강행 규정의 예외에 대해서는 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와 반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인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 법에서는 이 특수관계인을 합쳐서 의결권 제한하는 것을 그냥 주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주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에만 그런 합산해서 의결권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 주주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오사이조의 12에 1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회임이니까 대규모 상장사죠. 그때 주주라고 되어 있고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 여기 일단 있죠. 그러면 대규모 상장사만 감사위원회 위원 주주총회에서 선회임할 때 이렇게 되는 건가? 물론 이 규정이 있기는 한데 밑에 보시면은 사항의 규정을 준용하죠. 그리고 이제 이문에 이 경우에 주주가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합산한다는 내용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됐건 특수관계인을 더하는 거는 최대 주주에게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린 정관 규정을 들어서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 그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이니까 무효죠. 551번 보겠습니다. 자산이 500억 원인 A회사, 1천억 원이 안 되니까 소규모 상장사인 거죠. 감사 선임에 관해서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 합쳐서 초과하는 경우에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뭐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요. 규정되어 있다. 최대 주주 갑. 얘한테 하는 건 괜찮죠.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감사 선임을 위한 총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식 가운데 정관의 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한받더라도 하자를 주장할 수 없죠. 근데 다만 이 정관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모든 주주에 대해서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의결권 제한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해당 부분의 정관은 무효가 되는 거죠. 상장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는 100분의 3,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맞고 이거 높은으로 바뀌면 틀린다고 했어요. 감사를 해임할 때도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상장사는 그래요. 비상장사는 안 그렇지만. 그리고 553번도 마찬가지인데 앞에는 똑같고요. 이 내용이랑. 2대 주주을 최대 주주가 아니잖아 그러면. 근데 얘에 대해서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의결권이 이만큼인데 요거 3%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받는다면 당연히 이거는 결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 거니까 방법상의 하자가 되고 그 근거는 강행 규정에 반하는 저 정관 규정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554번. 자산 총액이 3천억 원인 상장사 1천억 원이 넘어가고 상근 감사를 꼭 둬야 되는데 이걸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선임한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것도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명문의 규정을 보면 오사이조의 11, 오사이조의 10에서 그죠? 11에 따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춰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절은 상장사 특례절이고 상장사 특례절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는 이 이하의 내용밖에 없어요. 오사이조의 11이냐 12. 그러면 대규모 상장사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일 건데 그럼 어디서 뽑아야 돼요, 여러분? 그쵸? 주주총회에서 뽑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오사이조의 10일은 이런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이니까 어쩔 수 없이 1천억 원인 상장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를 두려면 주총이 해야겠구만. 이런 얘기가 적용될 수가 있겠다. 자, 555번. 자, 얘도 잘 나오죠. 모회사의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회사에 대해서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네, 이런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56번. 비상장사의 경우 감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 회사에 대해서 연대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100분의 1을 가진 애들이 대표성으로 추궁할 수 있다. 예, 물론이고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까지 얘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네, 자회사에 대한 저작권이 있죠.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영업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하시라는 건데 411조, 411조 감사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사권이 미치는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 이사가 될 수 있느냐? 자회사 감사는 모회사에 대한 감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라. 그 다음 집행임원이네. 이것까지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은 당해 주식회사의 감사와 이사의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임원과 이사 간의 겸임금지 규정은 없어요. 이거 맞는 얘기고요.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집행임원 권한에는 이사의 결의에서 위임받은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이 포함된다. 이 집행임원 분들은 이사회의 통제에 따르게 되는데
이사회가 이분들에게 뭘 위임할 수 있냐면 의사결정. 이사회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기관이잖아요. 상구삼조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데 요거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권한을 준 범위 내에서 얘네들은 의사결정하고 업무 집행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겠죠. 이분들의 선해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그리고 집행임원 설치에서는 대표이사를 둘 수가 없는데요. 이 대표 집행임원이 마치 대표이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이에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한 손배책도 부담하게 되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자본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